안녕하세요. 판매자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꾼꾼이 팀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이젠 매력 없어진 마켓컬리의 추락이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한국 이커머스 시장에 이 버티컬 서비스, 버티컬 플랫폼의 3대장이라고 딱 하면 컬리, 오늘의 집, 무신사일 겁니다. 컬리는 원래 이제 마켓컬리라는 이름으로 신선식품 쪽에서, 프리미엄 신선식품 쪽에서 이름이 높았고요. 그리고 오늘의 집 같은 경우는 집안의 인테리어, 가구, 생활용품 쪽, 그리고 이 무신사는 당연히 의류, 패션 쪽에서 이름이 높았죠. 이 버티컬이라는 건 그 세분화된 카테고리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래서 이 컬리 오늘의 집 무신사가 이 한창 잘 나갔었는데요. 이 코로나 시기까지만 해도 한창 잘 나가다가 작년 말부터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원래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주문 많이 하던 걸 이제 조금 그 거품이 좀 빠졌거든요. 사람들이 밖에 나가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컬리도 예전보다 떨어졌고 오늘의 집도 그렇고요. 무신사가 이 중에서 가장 낮긴 하지만 그래도 무신사도 실적이 좀 떨어진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건 이 3대장 중에 가장 지금 문제가 심각한 건 컬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컬리를 주제로 한번 갖고 와봤는데요. 이 컬리의 실적 추이입니다. 2019년도부터 작년까지의 우선 실적을 보면 매출 보면 이렇게 우상향하는 게 보이죠. 그래서 2019년 4,200억 정도의 매출을 2022년도에는 2조까지 약 5배를 끌어올립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적자가 그만큼 점점점 커졌다는 데 있죠. 작년에 적자가 2,300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올해 이 적자를 줄이겠다고 컬리에서 공표를 하고 정말 막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 2022년 상반기와 올해 2023년 상반기를 비교해보면 적자 폭이 크게 개선된 게 별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한 400억, 500억 정도 줄이긴 했어요. 근데 워낙 컸어서 상반기에 1200억 원이나 적자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줄여도 770억 원이나 상반기 적자를 봤어요. 그리고 심지어 매출은 이거 흑자 보려고 이 영업 적자 줄인다고 매출은 거꾸로 갔습니다.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약간 줄었죠. 상반기에는요. 이번 3분기 실적도 발표를 했는데요. 컬리에서 매출은 5,200억 정도. 작년 2022년 3분기보단 5%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영업 손실은 407억 원. 작년 3분기보다는 그래서 35%나 또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 손실이 407억 원이나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더 심각한 건 뭐냐면 매출이 여러분들 3분기에서 5%나 그래도 늘었네. 혹은 뭐 작년과 올해 매출이 좀 비슷하게 가긴 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컬리는요, 이제 이 컬리가 작년에 뭘 출시했냐면 뷰티 컬리를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뷰티 컬리에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면서 뷰티 컬리를 키우겠다고 해요. 뷰티 컬리 매출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뷰티 컬리 뿐만이 아니라 이제 신선식품 말고 생활용품이나 이런 데로 카테고리를 확장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작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올랐다. 이 의미는 뭐냐면 컬리의 주 분야인 신선식품 쪽에서 매출이 많이 줄었다는 의미입니다. 그 줄은 거를 뷰티 컬리와 다른 카테고리 확장으로 인한 그 매출들이 지금 메꾸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컬리의 이 본질이 지금 털리고 있는 거죠. 이 멀티를 지금 냈는데 이 본질이 털리고 멀티에서 지금 그 본질을 메꾸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게 더 심각한 거라고 봅니다. 마켓 컬리였는데 원래 마켓이란 걸 떼면서 컬리라는 회사명으로 바꿨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뷰티 쪽에도 진출하겠다. 이러면서 진출했었는데 그게 매출 증가 효과에 미미하다. 오히려 매출 증가는 뷰티 컬리는 매출이 좀 생겼을지 모르겠지만 본진인 신선식품이 지금 매출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 위기죠. 그리고 흑자를 보겠다고 했지만 지금 적자폭은 줄이고 있지만 흑자는 아직 요원한 상태. 그런데 이게 왜 컬리가 좀 더 이렇게 비판을 받냐면요. 작년 4월입니다. 김수아 이 컬리 대표가 언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언론에 우리는 언제든 흑자 가능하다. 이 흑자라는 건 우리의 마음 먹기에 달렸지 흑자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아직까지 마켓컬리가 잘 나갈 때였죠. 작년 4월. 그래서 우리 언제든지 흑자 전환 가능해. 니네 우리 적자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마. 약간 이렇게 당당하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흑자를 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안 되죠. 상반기만 770억 원 적자를 봤습니다. 3분기에만 400억 원이 넘는 이 적자를 봤어요. 이게 올해 흑자 전환하는 건 불가능하죠. 그런데 왜 컬리 대표님은 이렇게 당당하게 이런 좀 발표를 하셨을까? 그 당시에 잘 나갈 때이긴 하지만 컬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좀 너무 조금 좀 거만한 말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이래서 더 비판을 받고 있는 게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말을 되게 조심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요, 이 컬리가 작년 말부터 막 상장을 되게 준비했어요. 작년에 계속 상장을 준비하다가 작년 말 올해 초에 상장을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상당히 높은 가치로 기업 가치를 쳐줬는데 1조 미만으로 이제 가치를 쳐주다 보니까 이게 뭐 도저히 이 기존 투자자들 이걸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장을 포기하죠. 그러면서 컬리가 계속 돈을 써야 되는데 돈에 현금이 없다 보니까 올 초에 정말 헉헉댔단 말이죠. 컬리 넘어가나? 막 이런 얘기, 이런 말들이 나올 정도로요. 그런데 올 초에 그래서 이 1200원, 상반기에 1200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를 했습니다. 1200억 원이라는 수치가 뭐 일반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정말 큰 금액일 수 있으나 이제 컬리같이 어느 정도 이 몸집이 커진 업체한테는 1200억 원이 그렇게 큰 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2022년도에 영업 손실이 마켓컬리가 얼마였다? 컬리가 2300억 원이 넘었다. 그러니까 이 한 해 적자도 채우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이 1200억 원이라는 건. 근데 이 1200억 원의 이 규모의 이 투자를 유치하면서 어떤 유치를 했냐면 올해 2023년도에 흑자 전환을 하지 못하면 이 투자자들의 주식 전환 비율을 더 높게 해주는, 그러니까 투자자들을 더 유리하게 해주는 그런 계약을 했습니다. 즉 김슬아 대표, 이 대표의 지분율은 낮아지고요. 지분 가치를 낮게 평가받는 거예요. 이번에 흑자 전환을 하지 못하면. 흑자 전환 못하겠죠? 아까 실적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3분기까지 누적이 약 1200억 원 정도의 적자가 있습니다. 흑자 전환 올해 못할 거죠. 이건 뭐 거의 확실시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결국은 김슬아 대표의 어떤 컬리의 지분 가치가 낮아지게 되고 이 투자자들은 유리해진 거겠죠. 그러나 뭐 아무튼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게 어쨌든 컬리의 기업 가치가 쪼그라들게 평가가 받게 되는 건데, 참 한때 정말 잘 나갔던 어떤 버티컬 서비스 3대장 중에 하나였던 마켓컬리가 지금은 매력이 너무 없어진, 예전엔 신선식품 쪽에서 프리미엄 신선식품 쪽으로 상당히 매력이 높고 뭐 강남 뭐 엄마들이 좋아하는 어떤 플랫폼 이런 걸로 유명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뷰티도 출시하고 생활용품도 받아들이고 막 이것저것 다 팔면서 약간 프리미엄 신선식품 플랫폼이라는 이미지가 좀 이게 좀 희석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매력도가 떨어졌죠. 그렇다고 이게 흑자 전환을 했냐? 흑자 전환도 아니에요. 아직도 큰 폭의 적자를 보고 있어.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막 예전처럼 성장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게 막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냐? 아니죠. 작년과 올해의 매출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영업 적자 폭만 좀 줄였을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매력이, 옛날에 통통 튀는 매력이 있는 요 컬리가요, 이제는 좀 무매력이 되지 않았나. 성장도 못해. 적자도 보고 있어. 그렇다고 프리미엄 신선식품의 어떤 이미지가 딱 뚜렷한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매력이 좀 없어진 느낌이 있습니다. 컬리가요, 흑자 전환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이 뷰티컬리 작년 말에 출시한 다음에 누적 주문 건수가 600만 건이 될 정도로 열심히 홍보도 하고 막 푸시를 했죠. 그래서 이 주문 건수는 많아지긴 했습니다. 그리고 판관비 이제 줄이려고 광고비도 줄이고 운송비도 줄이고 포장비 뭐 여러 가지 막 다 줄였다는 이런 뉴스들이 나와요. 그래서 영업 적자 폭을 줄였죠. 그리고 이제 월 1,900원 유료 멤버십 서비스 컬리 멤버스를 출시하고 컬리페이도 작년에 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커다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적자폭은 줄였지만. 진짜 정말 예전에 쿠팡을 그대로 따라가는데 쿠팡은요, 성장을 하면서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성장을 멈춘 게 아니라 성장을 하면서 흑자 전환을 했어요. 근데 컬리는 성장을 멈추면서까지 흑자 전환을 하려고 했지만 흑자 전환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김슬아 대표가 작년 4월에 흑자는 우리가 언제든지 할 수 있어. 맘만 먹으면, 우리 마음만 먹으면 흑자는 껌이야. 뭐 이런 식의 어떤 언론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올해 진짜 흑자 전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뚜껑을 열어봤지만 3분기 실적까지 봤지만 흑자 전환은
쉽지 않은 상황. 자, 이 컬리 입장에서는 진짜 지금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이런 상황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컬리가 아마 내년 되면 다시 상장을 준비를 할 텐데요.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이렇게 적자를 아직도 보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투자 유치를 이제 해야 될 텐데, 투자 유치가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매력이 없어졌으니까요. 개인적으로는 판매자 입장에서는 컬리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요. 좀 보여지는 어떤 이런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그렇게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이제는 매력이 없어진 마켓 컬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봤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제가 이 채널 유지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번에는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꿈꾸는 이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